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강원도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로 강원도의 미래 산업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대체로 첨단 산업과 에너지 분야 등을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얘기했는데요. 후보들마다 지향점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들은 강원도의 산업 육성 어려움으로 산학 지원과 군사와 환경 등의 규제, 연구개발 인력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와 바이오 산업, 에너지 분야를 강원도의 미래 산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 헬스케어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동해바다의 바람을 활용한 풍력 발전 고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굴뚝 연기가 나오지 않는 새로운 4차 산업이 강원도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바이오, 액화 천연가스 관련된 수소 관련 산업 이런 쪽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춘천의 데이터, 원주의 정밀의료 등 강원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의 산업을 지원하고 대표 기업을 키울 계획입니다. 첨단 디지털과 데이터를 강원도의 주력으로 삼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규제 권한을 대폭 강원도로 이전을 해서 강원도의 운명을 강원도 스스로 먼저 판단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강원도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고 저탄소 신사업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임기 내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관련 산업을 키워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강원도에서 이뤄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희생 속에서 지켜온 강원도의 녹색 가치는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위한 최고의 자산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원도에 양자 정보기술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재료 등을 제어하는 기술 연구와 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강원도의 연구 장비와 공간 등을 구축해 인력을 키우고 창업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보들의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육성이 관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 신성장 산업 공약 실현에 국비와 민간 자본 등을 합쳐 16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1조 5천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필요 예산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올해는 도의원 선거구 여러 곳이 통폐합 대상이어서 정치 신인은 출마 지역을, 유권자는 입지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광역의원, 즉 강원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56,286명, 하한선은 18,762명입니다. 이러면 도내 도의원 선거구 11곳이 재조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원주를 비롯해 춘천과 강릉 등의 7개 선거구는 분할 대상이고 영월과 평창, 태백과 정선 등 4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입니다. 해당 시군의 시의원과 군의원 선거구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걱정이 더 큰 쪽은 통폐합 대상 지역입니다. 그나마 2명을 유지했던 도의원 수가 당장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해당 시군은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인구 기준의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대변호를 해가지고 실제 지역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정수를 없앤다, 1명을 없앤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우리 영월군만 해더라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시장 군수와 같이 도의원도 1명만 뽑는 지역이 늘게 되는데 도의원 선거가 마치 차기 지자체장으로 가는 전초전으로 변질되고 이는 서로의 불신과 반목을 부추겨 지역 발전을 저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갈등이 소재니까 도의원이 만약에 도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군비 매칭 사업으로 가져온다. 군수가 이건 저 도의원 저거 완전 손실성이다.
우리 도민 반납하겠다, 안 하겠다. 서로 그런 자체가 서로 갈등의 요소가 아닌가.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긴 지 이미 2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애를 태우는 건 첫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입니다. 정해진 선거구가 없어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어떤 공약을 세울지 막막하고 그 사이 자신을 알릴 시간이 점점 줄어 기성정치의 벽은 더 높게 느껴집니다. 선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경선까지 치를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남짓뿐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현역 의원을 이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신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 역시 자신이 속한 선거구도 모르고 후보 검증 시간도 부족합니다. 최근 인구 3만 명 이상의 시군의 경우 도의원 2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추가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것 2010년 지선부터 벌써 4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대선 이후에나 획정한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어 가뜩이나 대형 이슈에 묻힌 지방선거에 혼란까지 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정식 개장일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레고랜드가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춘천시가 대책을 제시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5월 5일 개장을 앞둔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지난해부터 입장권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전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교통 대책입니다. 현재 레고랜드가 있는 중도로 가는 길은 춘천대교가 유일합니다. 외지에서 레고랜드를 방문하는 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춘천 IC를 지나 영소로를 타고 춘천대교로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최대 2만 명에 달해 차량 7천여 대가 몰리면 교통대란이 불가피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한 군데고 그런 상황에서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 근데 그 영서로 주변만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춘천 전체가 춘천시는 춘천대교로 들어가는 좌회전 대기 차선을 현재 75m에서 300m까지 늘리고 좌회전 차로와 진입 차로를 2개 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춘천대교를 오가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춘천대교로 몰리는 차량을 분산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춘천 중도를 오가는 선박을 운행하고 서면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서면대교 건설도 준비하고 있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의하모 선박은 6월에나 운행이 가능하고 서면대교 완공 시점도 2025년입니다. 춘천시는 레고랜드 코리아 측에 교통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단계적 개장을 제안했지만 수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레고랜드 개장을 좀 그랜드 개장을 조금 늦추고 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 관람객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저희 주장이죠.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장일을 조정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교통 대책이 없는 레고랜드 개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개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여기 아마 최악일 겁니다. 최악. 아주 그건 불보듯 뻔해요. 동네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춘천시는 차량 분산을 위한 단계적 개장을 레고랜드 코리아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교통 대란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동해바다의 치안과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상향됐습니다. 해상 치안 수요가 늘고 대외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6년 만에 직급이 상향됐는데 기관의 위상이 높아지고 동해상 경비와 안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 12월 개청했습니다. 동해해경청은 개청 당시 1,461명이던 인력이 현재 2,235명으로 1.5배 늘었고 소속 경찰서도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었습니다.
함정과 항공기도 개청 때와 비교해 각각 1.4배와 1.6배 늘어난 66척과 5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경무관 계급인 동해해경청장의 직급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동해해경청이 독도와 북방한계선, 한일 중간 수역을 포함해 해경청 가운데 가장 넓은 해역을 담당하고 있고 치안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 본부장과 러시아 연해주 사령부 사령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요구와 실제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기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높였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바다의 해양 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해바다를 만들도록 동해해경은 앞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엄단하는 등 우리 어선의 조업 권익을 보호하고 해상 신속 구조 대응과 해양 환경 보전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에 남긴 유산 2022 평창 평화포럼이 사흘 동안 대관령 알펜시아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종전선언과 그 너머를 주제로 경제와 스포츠, DMZ 평화지대와 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평화 공공외교 등 5개의 핵심 의제를 다루며 부문별 33개 회의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평창군은 올림픽 유산과 지역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4개 회의를 주관하고 특별 주제로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한 평화 협력 방안도 논의됩니다. 한편 행사 기간 동안 평창올림픽 성화대에서는 매일 저녁 영상쇼와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오는 3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총회에 참석해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지원 사업에 아프리카 청소년 선수들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지원 사업은 눈이 없는 나라, 겨울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 선수들을 초청해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신규 관광지들이 올해 잇따라 개장합니다. 화천 백암산 남북 물길 조망지구에 백암산 케이블카가 4월에 개통하고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과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가 상반기 개장하며 하반기에는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의 다목적 광장과 빙어의 정원이 개방됩니다. 강원도는 비무장지대 주변의 생태 자원과 역사 안보 자원을 활용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에 93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산림 내 불편 민원과 재해 예방 처리를 위해 숲가꾸기 페트롤과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숲가꾸기 페트롤은 산림 경영 기술자 2급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지와 농경지 주변의 위험 수목과 덩굴류 제거, 각종 현장 민원을 처리합니다. 지난해에도 975그루의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등 1000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단은
산림 내 방치돼 있는 산물을 수집해 집중호우와 산불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부산물을 산림 바이오매스로 활용합니다. 동해안 신가평간 송전탑 건설을 위한 경과지가 결정되면서 한국전력이 주민들과 보상협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홍천과 횡성 등 서부 구간 38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와 산자부 실시 계획 승인 요청 등 착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천군이 경과지 선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며 모든 행정 절차 거부에 나섰고 주민들도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5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교회 체험학습 신청과 승인,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이 가능한 교회 체험학습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승인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고 체험 보고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영어와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4개의 외국어를 지원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이 커지고 있어 이동 가능한 보행로 폭이 좁아져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본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춘천시가 보행로 유효폭을 넓히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문제로 지적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정류장은 보도 설치 관리 지침에 따른 보행로 유효폭을 지키지 못했다며 날이 풀리는 대로 보행로 확장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앙시장 버스 환승센터의 경우 주변 상가에서 보행로에 쌓아둔 불법 적재물을 없애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산홍동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인근에 로컬 푸드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합니다. 춘천시는 먹거리 정책 개발과 거점 공간 마련과 시민들의 음식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센터를 건립한다며 모두 9억 원을 들여 올해 6월 착공해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교육실과 회의실, 시민들이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텃밭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센터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연곡천과 남대천에 어린 연어 12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연어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지난해 말 채란에 4에서 6cm 크기로 키운 것으로 방류 후 한두 달 동안 하천에 머물다가 바다로 이동해 2년에서 4년 후 산란을 위해 다시 하천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매년 연곡천에서만 진행하던 어린 연어 방류는 올해부터 남대천 일원으로도 확대했으며 방류량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원주 간현 관광진의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구간의 운영이 단계별로 중단됩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는 출렁다리 매표소에서 캠핑장 구간, 이어 3월 31일까지는 삼산천 세월교에서 출렁다리 매표소 구간, 4월 14일까지는 관광안내소에서 간현교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일정에 따라 일부 구간 혹은 전체 구간의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방문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해상구역의 순찰과 동해상의 항로 표지를 점검할 관공선 2척이 새롭게 건조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133억 원을 들여 50톤급 관공선을 건조해 내년 10월 안인 화력발전소 항만시설 해상구역에 투입하고 100톤급 관공선은 2024년 10월 동해상에 투입해 항로 표지 점검과 해상 안전 지도 업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관공선은 하이브리드 구동이나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강릉의 향토기업인 신일정밀이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매각됩니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웰투시 인베스트먼트는
신일정밀의 대주주인 유한회사 SIG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이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며 양측이 합의한 거래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